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진짜 오랜만이네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제 3단원에 드디어 들어갔어요, 이미. 다 3단원이에요. 네, 들어가고도 4단원이에요. 들어가고도 이제 소단은 이제 2개를 아마 했을 거고, 이제 세 번째 소단은 이제 별의 진화 네, 나갈 차례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배웠던 내용 중에 여기서 알아둬야 될 거는 뭐 별의 물리량 정도, 그리고 HR도 이 두 가지 잘 생각하면서 아마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 집에서 이제 별의 컵이라는 게임 하고 있는데. 허비. 그거 오랜만에 듣는 것 같은데. 그거 있어. 네. 허비 그 실타래 있어. 실타래. 걔 실타래 맞죠 원래? 아닌가? 걔가 모르겠어요. 그냥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들었는데. 어렸을 때 들어봤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별의 진화 들어가면 그냥 우리 사람도 어떻게 보면 처음에 이제 태어나서 점점 애기였다가 점점 커서 이제 막 활동하다가 늙으면 이제 결국 죽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별이 처음에 어떻게 태어나고 그리고 이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점점 성장을 하다가 얘들이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는지. 별의 진화가 아니라 별의 성장이네. 네, 약간 별의 생애, 약간 네 그런 내용인데 이게 단원명이 별의 진화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진화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켰어요. 네, 약간 저도 좀 진화론 뭐 이런 건가 생각도 들었었는데 일단 여기서는 그런 내용보다는 그냥 별의 일생에 대해서 배운다. 일생. 네. 일생이 거의 진화의 네. 진화 시간보다 길죠. 기니까 또.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이게 사실 이 별의 초기 질량에 따라서 진화 단계가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태양 정도 질량일 때 그거 해당한 걸 일단은 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태양보다 큰 질량을 갖는 친구들이 또 어떻게 진화되는지 이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포켓몬에서 쓰는 그 진화랑 같은 의미로 쓰이네요. 네, 약간 그거로 생각해요. 네, 계속 다음 단계 넘어가니까. 업그레이드. 네. 자, 우선 이 별의 탄생 부분인데요. 이제 별 같은 경우는 그냥 갑자기 뚱 하고 나타난 게 아니라 이제 우주 공간에 여러 가지 이제 기체들을 갖고 있는 성운 같은 데서 형성이 돼요. 그래서 여기는 얘들이 온도가 좀 낮습니다. 온도가 낮다 보니까 이 분자가 움직이는 게 활발하지 못해가지고 서로의 중력으로 인해서 모여질 수가 있어요. 얘네에서 점점 서로 이제 모아지다가 이런 식으로 원반 모양을 형성하게 돼요. 네, 원반 모양. 네, 그러면서 회전을 하면서 얘네들이 수축을 합니다. 점점 이제 수축을 하게 되면 얘네들이 에너지가 방출이 돼요. 네, 에너지가 이제 방출이 되면서 이 원시별 중앙에 원시별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얘네는 중력 수축으로 인해서 온도가 계속 점점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네가 언제까지 증가하냐? 얘네들이 계속 하다가 중심 부분의 온도가 1000만 켈빈 정도 됐을 때까지. 자, 이때까지 이제 계속 수축을 하는데 그때까지를 원시성 단계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리고 1000만 켈빈이 딱 되면 그때부터 이제 중심액에서 수소가 핵융합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주계열 단계라고 하는데, 자 여기 옆에 1000만 도 정도 되면은 섭씨 온도나 켈빈이나 뭐 네, 그렇죠. 네, 얼마 차이가 안 나는. 네, 1000만 도라고 네, 그냥 1000만 도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이제 또 엄밀히 따지면 이제 270도 정도요. 273도면은 1000만 도에서는 뭐 그게 뭐 차이야. 큰 차이가 없잖아요. 일어나기 전에도 원시별이에요. 네, 딱 그 전까지 원시별이다가 주계열 단계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이제 핵융합이 시작되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핵융합이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별일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별이긴 별인 거죠. 원시별은. 스스로 빛을 내니까. 별이긴 별인데 아직 스스로 핵융합을 하지 못하고 오직 중력 수축에 의해서만 이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뭐 항성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뭐 행성도 별이라고 하고 뭐 위성도 별이라고 하니까 항성으로도 아마 들어갈 수 있는데 이게 꼭 주계열성이라고 해야 별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얘네도 어느 스스로 빛을 내는 천체니까 아마 이제 원동력이 이제 중력일 뿐이고. 네, 원동력이 중력 수축인 거죠. 그래서 빛이 나오나요? 그래도 중력 수적으로도 온도가 높으니까 빛이 네, 나오겠네요. 여기 보면 지금 얘네들이 광도가 이제 HR도잖아요. 여기가 네. 지금 뭐 여기 있는 위치나 여기나 다 광도가 태양보다 높아요. 얘네들이. 네, 광도 자체는 태양보다 높은데 얘네들이 이제 이 과정, 이 경로를 따라서 각각 주결성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태양 질량의 100배인 친구들은 10의 4제곱 년이니까 10,000년 정도 소요되고요. 태양 질량이 5배 정도 됐을 때가 자 여기가 몇 년이죠?
10의 5제곱. 그러니까 이 정도 이제 절반 정도니까 10만 년이니까 10만 년보다 더 걸린다는 거고. 그리고 태양 정도 질량이 되면 자 10의 6제곱이니까 100만 년 정도 걸리고. 질량이 지금 질량이 작을수록 이제 점점점 오래 걸립니다. 질량이 크면은 팍 공기겠구나. 네. 끄덕이 힘이 세니까. 온도가 빨리 올라가. 인력이 세니까 중력이 세니까. 그렇죠. 네, 밀도가 이제 좀 차이가 생기겠죠. 줄어들면서. 그리고 여기 0.1 태양 질량일 때는 뭐 거의 1억 년 정도 걸리는데 만약에 질량이 이보다 더 작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그 목성 같이 되지 않을까요? 네, 그러니까 얘네들이 만약에 질량이 더 작아지면 중력 수축은 일어나는데 온도가 1000만 켈빈까지 도달하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 갈색 외성이 돼서 이제 사라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처음에 중력 수축으로 인해서 자 열심히 온도를 중심부 온도를 올려줍니다. 그래서 결국 이 주결성에 도달을 해요. 네, 그래서 주결 단계 이제 들어오면 주결성이 이제 그 핵융합으로 빛을 내는. 네, 그렇죠. 이제 중심핵에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그 별인데, 자 이때 이제 우리 이제 왜 아까 이거는 항성은 아닐까 나왔던 이유가 주결 단계에 있는 별이 전체 별의 대략 90% 정도 차지를 한대요. 네, 대부분의 별이 주결성이어서 아마 주결 단계가 돼야 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역시 아까 기간이 길구나. 네, 주결 단계가. 주결 단계에서 대부분의 별의 인생을 보내요. 대부분 대부분 주기열에서 보내고 주기열 단계에서 또 특징은 이제 중심핵에서 핵융합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안에서 밀어내는 이 기체들이 밀어내는 힘과 그리고 중력이 또 작용할 거 아니에요. 네. 이 중력이 평형 상태에 딱 들어가는 정력각 평형 상태예요. 그래서 얘네는 자기 모양을 잘 유지하면서 이제 계속 핵융합이 일어나는 거예요. 원시별일 때는 계속 수축하고 네, 있다가 수축하다가 지금이 딱 네, 멈추는군요. 네, 수축이 딱 멈춰서 어느 정도 크기를 유지하면서 계속 이제 핵융합으로 버텨 나가는 거죠. 에너지원으로서. 자, 그래서 이 주계열 단계도 아까 위에 질량별로 한번 우리가 봤었잖아요. 그래서 주계열성도 한번 이렇게 표를 하나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여기 O형별부터 이제 점점 M형별까지. 자, 온도가 O형일 때가 가장 높죠. 네, 분광형이 O형인 별이 가장 높고. 저기 색깔이라고 네. 봐도 되나요? 별의 색깔이라고. 아, 네, 별의 색으로 봐도 됩니다. 전문가들은 그냥 별이 파란색이면 네, 온도가 파란색이면 낮고 붉은색이 네. 온도가 낮고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대강. 그렇죠. 네, 그게 이제 그러니까 O형이 이제 파란색이고, 네, 맞습니다. 쪽이고 이게. 그래서 우리 빈의 변이 법칙에서 이제 최대 파장을 내는 그 색이 그 파장이 온도에 반비례했어 가지고 온도가 높을수록 푸른 별이 되는 거고, 이 색지수 역시 이제 B등급 쪽이 이제 더 밝게 나타나기 때문에 처음에는 마이너스이다가 이 A형 별일 때가 0이에요. 딱 처음에 이 색지수를 이제 정의할 때도 A형 별이 0이 되게끔 기준이구나. 기준으로 잡아놓고 만들었기 때문에 A형 별이 0이고 표면 온도도 딱 10,000켈빈이 되게 이렇게 해놓은 거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태양은 G형 별에 속하는데 네, 6,000도라고 들은 것 같아요. 네, 6,000도 정도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근데 주의 깊게 볼 거는 이 질량하고 뭐 반지름 관계나 광도 관계 그리고 수명 얘네들인데, 일단은 표면 온도가 높아질수록 질량 자체는 어떤 것 같아요? 질량이 질량이 크네요. 그쵸. 크네요. 온도가 높아질수록 커지고 반지름은 밝은 별들이구나. 네, 반지름도 커지고 광도도 네, 같이 커집니다. 밝고 무겁고. 네. 자, 그런데 수명은 어떻습니까? 수명은 어떤 것 같아요? 짧네요. 네, 수명은 온도가 높을수록 점점 짧아집니다. 빨리. 네, 이게 많이 짧고 굵게 사는. 네, 짧고 굵게 사는 친구들이라 생각하면 되고, 이제 어두워질수록 가늘고 길게 그런 친구들인데, 가늘고 긴 게 좋다. 네, 그래서 이 주계열 단계는 그래서 약간 이런 특징들을 좀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뭐 앞부분의 내용하고 연관지어서 보면 되니까. 사실 저런 것들 다 막 외울 필요가 있는 게 아니고 경향성을 외우고. 네, 경향성을 보는 거죠. 에너지를 팡팡 쓰니까. 네, 팡팡 쓰니까 그만큼 빨리 죽는 거고, 좀 이제 어두운 애들은 아껴 쓰니까 네, 좀 오래 버티는 거죠. 질량을 비교하면 우리가 광도나 수명까지 대충 대강은 이제 비교할 수 있죠. 네, 그 관계도 네, 질량으로 뭐 광도 관계라든가 뭐 광도 가지고 이제 수명까지 다 연결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간단하게 그래프로 나타난 건데,
네, 질량이 커지면 광도도 역시 같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반지름 역시 질량이 커지면 반지름도 어느 정도 같이 커지는. 네, 그래서 이 주기율성의 밀도는 물론 완벽하게 선형을 이루진 않지만은 거의 일정한 수준으로 네, 거의 완전 같진 않지만 어느 정도 비슷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HR도가 그 별의 밝기하고 색깔이죠. 네, 밝기하고 색깔, 그러니까 온도하고 광도, 네, 이 두 온도하고 개를 광도. 이용하는 표인데, 그게 이렇게 어떻게 계열을 이루니까 그게 90%가 주계열을 이루니까 그래서 네, 계열이 쭉 되니까 별 광도랑 온도가 네. 연관이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주계열성이 또 대부분 많다 보니까 이 주계열성 이용해서 뭐 성단의 거리도 구할 수 있고 네, 여러 가지를 또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아마 뒤에 나오거나 아니면 G2로 넘어가거나 아마 할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런 별의 진화 단계마다의 특성 정도만 일단 여기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주계열 단계가 언제까지 하느냐? 언제까지 할 것 같아요? 이제 뭐 저기 핵융합하다 더 이상- 수소가 이제 다 다를 때까지. 그렇죠. 이 수소를 이제 핵융합을 하면요, 결국 헬륨이 돼요. 그렇죠. 그럼 이제 별이 아까 여기 중심핵에서 수소가 원래는 많았다가 수소는 점점 줄어들고 헬륨은 점점 늘어나다가 수소가 딱 없어지는 순간 이제 그때 이제 주계열 단계가 끝났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 얘네가 끝나면 분명히 아까 정력화 상태였잖아요. 네. 왜냐면 얘네가 기체 압력과 이 중력이 평형을 이룬 상태였는데 기체 압력이 줄어드니까 이제 중력이 더 세지게 되죠. 그럼 중력이 더 세지면 결국 이 중심핵이 수축을 하게 돼요. 그럼 아까 우리 중력 수축이 일어나면 온도가 또 높아진다고 했죠. 네, 온도가 높아지면서 자 여기처럼 되는데 가운데 핵이 수축하면서 이 핵의 겉껍질에 있는 수소들이 다시 또 핵융합을 거기는 시작해요. 원래는 핵융합이 안 일어나. 네, 안 일어나는데 여기가 또 시작되면서 얘네들이 이제 또 에너지를 내면서 이 겉은 또 팽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별이 엄청 커지게 돼요. 자, 그 단계가 바로 이 거성 단계인데 이 거성 단계 별의 특징은 우선 반지름이 커요. 말 그대로 거성이니까 반지름이 크고 대신 온도가 좀 낮아서 붉은색을 띱니다. 그래서 뭐 적색 거성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HR도 상으로 보면 온도는 낮아지는 방향으로 대신 광도가 높아져요. 반지름이 커졌기 때문에. 그래서 다 이런 방향으로 이동을 하고요. 거성도 이제 또 이런 일반적인 거성보다 훨씬 큰 친구들은 우리는 이제 초거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보통 초기 질량이 태양보다 좀 더 큰 친구들이 이제 초거성까지 가게 되고요. 이렇게 이제 중력 수축이 일어나면서 이 핵은 또 온도가 높아지겠죠. 그러다 해서 1억 켈빈 정도 됐을 때 헬륨이 이제 융합이 되기 시작해요. 헬륨도 네, 헬륨이 융합돼서 탄소였나? 탄소, 네, 맞아요. 탄소가 만들어지는데 이 태양 정도 질량이 되는 애들은 딱 여기까지만. 탄소까지. 네, 탄소까지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더 큰 태양보다 질량이 큰 친구들은 이제 온도가 더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철까지. 네, 최대 철까지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탄소까지 만들어지면 이제 더 이상 온도가 올라갈 수가 없고 그런 상태가 되면 이제 거성 단계가 마무리되고요. 이런 태양 정도 질량이 되는 애들은 이제 다음 단계 행성상 성운이라고 하는데 자 이때는 별이 어떤 상태냐면요. 계속 수축했다가 팽창했다가 반복해요. 그래서 그 상태를 맥동병광성이라고 하는데 두근두근. 네 맞습니다. 두근두근. 얘가 계속 커졌다 작아졌다 하면서 온도도 계속 변하고 뭐 반지름도 변하니까 광도가 바뀌어요. 그래서 계속 빛이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밝아졌다 어두워졌다를 반복하는데 이 팽창할 때마다 이 외부층에 있는 물질들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팽창할 때 네, 탈출 속도를 넘어버리는. 네 넘어가면 이제 빠져나가. 이것들이 행성상 성운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중심이 이제 남았잖아요. 탄소핵이. 자, 이 탄소핵은요 이제 더 이상 융합이 일어나지 않고 계속 수축을 하게 됩니다. 수축을 하다가 결국 백색외성이 되는데요. 자, 이때 이제 이 백색외성이 질량이 태양 질량의 1.44배였나 이상이 되면 그것보다 이하여야 돼요. 이것보다 이하여야 백색외성이고 얘보다 좀 더 무거운 친구들은 이제 다른 형태로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 내용은 이제 다음 시간에 그냥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일단 이 태양 질량 정도 되는 별의 이제 일생을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 순서와 각각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정도만 잘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행성상 성운이 그 가끔 사진 보면은 너무 예쁘더라고. 막 눈동자 모양이 막 그런 네. 거 있고. 근데 행성 모양이라는 뜻인데 행성상 성운이 그렇죠. 그 이름의 유래는 저도 약간 네 잘 모르겠는데 예쁘더라고요. 막 사람 눈동자 모양. 그래서 그 다큐멘터리 코스모스에 시작할 때는 사람 눈동자가 나오다가 끝날 때는 행성상 성운이 오. 얼핏 봤 기억나. 가스랑 먼지 막 이런 네, 것들이 그런 것들이니까. 겉에서 빛나고 겉에 있고. 이제 다 튀어나온 거니까 저기 태양 정도 질량의 네 아마 네 가운데 이렇게 있고 성운이 이렇게 바깥쪽에 있어서 퍼져 나갈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근데 아마 또 근데 그런 처음 사진들은요 이제 찍은 거 그대로 두는 게 아니라 이제 색도 좀 입혀주고 보정을 좀 많이 하기 때문에 네 그 작업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쁘게 나와요. 네. 사진의 끝이 포샷. 네 그걸 꼭 거쳐야 이제 우리가 책이나 이런 데서 보는 와 이쁘다 했던 것들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다 사실 우리가 만들어져요. 보는 그 우주 사진들 와 하는 것들 대부분이 상상도잖아요. 상상도도 있고 이제 보통 이제 가시광선으로 잡힌 애들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 신호를 보고 이런 데 있겠다 해서 그대로 색을 입혀주는 저기서 작업을 합니다. 네. 나 옛날에 우리 은하 그 사진도 본 적 있는데 그거 누가 찍었을까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냥 그림일 거야. 의류나 사진은 보통 이 전파 싸가지고 21cm 수소선 이제 그걸 받아서 대충 아 이렇게 있겠구나 추정을 일단 많이 근데 하고 이제 있습니다. 사진 그 사진은 이제 우리 은하 밖으로 나가야지. 네, 밖에서 볼 수 있게끔. 그런 찍어준 거잖아요. 그거 안 되잖아 그게 그림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상상도로 이제 몰랐어, 얘는. 주어진 자료를 가지고 이제 만들어준 거죠. 네. 네, 그래서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일하면서